자, 지학사 2, 3학년 교과서 평가 문제집 119에서 120쪽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전에 대한 개괄 내용입니다. 제목은 119쪽 펴주세요. 서사갈래의 이해. 자, 우리 앞에서 서정을 배웠죠. 그럼 서사는 이제 좀 보이죠. 서자는 말하다, 풀어내다는 뜻이고, 사는 사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교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교재에 서사의 개념과 문학적 서사 요건. 자, 서사란 일의 진행 과정을 그대로 펼쳐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를테면 어제 일기를 쓴 거죠. 어제 언제 누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일기를 쓴 겁니다. 그럼 이 일기는 문학적 서사가 될 수 있을까요? 예, 답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일의 진행 과정을 쭉 서술했지만 그 속에 뭐가 있으면 삶의 진실을 담아내고 의미를 담아내면 이제 수필 정도가 될 수 있죠. 왜? 이거는 사실이니까.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문학에서의 서사는 수필은 또 교술로 분류하거든요. 그렇다면 일의 진행 과정을 담는 서사, 문학은 문학적 서사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소설과 극입니다. 이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허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픽션이라는 분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있지 않은 일을 꾸며내서 해야 되고 그 속에 일의 진행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는 의미가 담겨야 되죠. 그래서 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만으로는 문학적 서사가 되지 못한다. 허구성을 바탕으로 삶의 진실을 드러내는 것만이 문학적 서사가 될 수 있다. 됐나요? 예, 그래서 일의 진행 과정을 쓰는 것이 기본적으로 서사이나 문학적 서사라면 허구성과 의미, 삶의 진실 이걸 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서사의 요소, 어떤 주제와 관련된 사건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데 필요한 것들, 즉 사건의 원인과 결과, 사건이 진행되는 시간과 공간, 사건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서술자 등이 서사의 요소가 된다. 자, 뭐가 필요하다? 어떤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 다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기본 축이죠.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진행되는 것,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면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우리 배경이라고 합니다.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됐나요? 이 이야기를 또 누군가가 누구의 입으로 통해서 하는가가 중요하죠. 서술자가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자꾸 이 말을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 말을 저렇게도 쓸 수 있고 개념들, 핵심 개념들을 재진술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교과서에 수록된 춘향전의 부분을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시간적 공간적 배경은 밤중 춘향의 집 후원에서 이몽룡과 춘향의 어머니가 만나죠. 만나서 처음에 이몽룡을 보고 반가워하지만 그 행색을 보고 이몽룡을 박대하죠. 그래서 이제 밤중 춘향의 그 집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몽룡, 춘향, 그 다음에 향단이가 등장합니다. 지금 춘향이는 어디 있죠? 옥에 갇혀 있죠. 그죠? 이몽룡은 신분을 속이고 암행의사이기 때문에 초라한 몰골을 보여줍니다. 아까 어두울 때는 이몽룡을 보고 춘향모가 왔다 기뻐하기만 하다가 이제 밝은 데서 보니까 이 완전 거짓골이라서 이렇게 박대하는데 그에 비해서 향단은 춘향이를 생각해서 즉 자신이 섬기는 상전을 생각해서 이몽룡을 인간적으로 정성껏 대접하죠. 그리고 그 새벽에 이제 면회를 가죠. 새벽 옥중이 되고요. 춘향과 이몽룡이 만나고 주변에 춘향모와 향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춘향은 여전히 이몽룡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자신의 그 마음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몽룡 입장에서는 자기가 성공해서 돌아왔다는 걸 알리고 싶은데 못 알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좌절하고 실망하는 걸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됐나요? 이렇게 수록된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사갈래의 체계.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 속에, 지문 속에 섞여 나오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지식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서사갈래는 고대의 신화, 전설, 민담 같은 설화문학이 있다. 자, 그러니까 설화문학 속에, 고대의 설화문학 속에 신화, 전설, 민담이 있다는 거죠. 이 설화의 설자가 뭘까요? 혀설자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처음부터 기록되어서 전해지는 게 아니라 혀로, 말로 전해졌던 문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 신화. 됐나요?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 무슨 자연물이나 적을 보고 저기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다. 이런 전설이죠. 그죠? 그러니까 상상이 동원되는 어쨌든 흔적이 남아있는 것들. 그 다음 민담은 민간에서 이렇게 퍼뜨려지는 이야기입니다. 뭐 어떤 동네에 연려가 있을 때, 누가 부자가 됐대,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죠? 예, 아주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런 걸 모두 뭉뚱그려서 설화문학이라고 한다. 처음에 아무도 기록한 게 아니었죠. 그래서 공통점은 뭔가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덧붙고 재미없는 건 빠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적층문학이라고 합니다. 자꾸 쌓여간다는 거죠. 쌓을 적자, 계단 층자, 그죠? 계속해서 쌓여간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작가가 여러 명인 거죠. 알 수 없는 여러 명의 작가가 쓴 거죠. 형성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서사갈래에 고대 서양에는 기사 이야기죠. 영웅담. 물론 뭐 기사 이야기 이전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태어났는데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고난을 겪고 조력자를 만나서 다시 성공해서 옛날의 것을 회복하고 나라를 구하고 뭐 이런 이야기. 그게 영웅담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한 단계 더 시간이 가면 고려의 가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전체는 이게 서사인지 교술인지 조금 분류가 모호하긴 한데 어떤 사물에 글 쓰는 사람들이 붓을 보고 또는 뭐 지팡이를 보고 뭔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의인화도 잘 나오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 술, 국선생선 이런 것 같은 거 술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고 마치 요즘에 우리 어린아이들 동화 속에 보면 사물들이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런 거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른용이죠. 어른용 그 교훈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려의 가전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이후로 오면 우리나라에는 판소리, 소설 등이 발달하죠. 특히 이제 판소리를 이야기할 텐데요. 판소리에는 이중적이란 말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지금 첫 번째, 판소리는 노래를 잘하는 판소리의 창자가 현장에서 노래를 부른 거죠. 근데 이게 열몇 시간 되죠. 한번 다 하면. 그래서 재밌는 토막들만 하죠. 어쨌든 이건 기본적으로 노래이기 때문에 운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는 엄청난 인물들이 사건 전개를 갖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서사죠. 그러니까 운문의 특성과 산문의 특성을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 어디에 넣고 있다? 핵심은 사건이 전개되고 등장인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사갈래로 분류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뿌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소설의 어떤 그 토대가 있다고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소설과 연결하기 위해서라도 판소리를 서사갈래에 넣는 거죠. 그리고 현대의 가장 대표적인 서사갈래는 소설이죠. 됐나요? 그럼 세 번째, 서사갈래의 수용과 생산. 수용은 감상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그랬습니다. 그죠? 뭐 중심으로? 인물과 사건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인물들이 무슨 갈등을 겪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갈등이 무엇인가. 그럼 이 갈등의 원인들, 갈등의 해결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그 다음에 인물이 지금 심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어느 시대, 어떤 시간, 어느 공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가가 그 시기, 그 공간을 끄집어낸 데는 작가의 뭐가 반영된다? 세계관이 반영되죠. 그래서 작가의 세계관과 작가의식이 어떻게 작품에 드러났는가로 결국은 감상되어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서사갈래의 생산 방법, 인물이 겪는 사건, 심리, 독자에게 줄 메시지, 당연히 이게 있어야 쓰는 거죠. 그래서 인물, 사건, 심리, 메시지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작품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제 기술적으로 사건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우연하게 나오면 안 되죠. 이것들이 상관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개연성이 있어야 되고 필연적으로 연결돼야 되죠. 고대 소설에서는 이런 것들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현대 소설에서는 개연성과 필연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반대되는 말은 우연성이죠. 그죠? 예, 됐나요? 자, 확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서사갈래의 가장 대표적인 문학은 땡땡 소설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설화의 종류에는 신화, 전설, 민담, 설화의 설자가 혀설자라 그랬습니다. 구비문학, 적층문학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위갈래가 신화, 전설, 민담. 그 다음에 2번 보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서사갈래는 인물과 관련된 갈등을 통해 사건을 전개해 나간다. 자, 서사에는 인물과 갈등, 사건 이런 키워드가 있네요.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번에 1번을 보면 서사 관련된 인물 간의 갈등을 통해서만 통해서 주제가 드러나기도 하는데 통해서만 이거 문제죠. 그죠? 그래서 X. 2번 서사 관련된 사건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존재로서 서술자가 필요하다. 서술자가 있어야 되죠. 동그라미. 서술자가 없는 서사갈래가 뭐죠? 극입니다. 희곡, 시나리오. 그죠? 어쨌든 소설에는 서술자가 필요하고 판소리에서는 이걸 이제 창자가 그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3번 서사의 사건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배경 속에서 전개된다. 중요한 이야기죠. 맞다. 그래서 2번, 3번이 맞네요. 다음 큰 3번 다음 진술 중 맞는 것에는 0표, 틀린 것에는 X표 하세요. 소설의 서술자는 반드시 작품 속에 등장한다. 작품 속에 등장한다는 게 뭔가요? 등장인물 중에 서술자가 있다는 건데 등장인물이 아닌 작가 시점이 있죠. 작가 관찰자,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러면 이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다. 2번 소설의 주제는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러면 그 사건 쓸 필요가 없죠. 주제는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2번 X. 그 다음에 3번 서사의 하위 갈래에는 중세 영담이나 판소리 등이 있다. 맞죠? 예,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서사는 다양한 인물이 엮어내는 사건을 주로 서술한다. 사건을 주로 서술한다. 맞죠? 4번에 동그라미. 됐나요? 그 다음에 보기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보기. 서사 갈래에 해당하는 작품은 누구와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감상해야 한다. 이게 늘 중요합니다. 모의고사에서도 소설로 치면 짧지만 그래도 그 시험 문제로서는 굉장히 지문이 길잖아요. 뭐 중심으로 체크한다? 인물, 사건. 됐나요? 특히 인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교재 120쪽으로 갑니다. 핵심 정리 볼게요. 갈래, 고전소설, 현대소설이 아닌 고전소설, 판소리계 소설, 그죠? 판소리로 창의되었던 소설이죠. 그 다음에 서사적, 해학적, 풍자적, 해학, 풍자. 해학과 풍자는 둘 다 웃기는 건데 해학은 뭔가 슬픔도 따뜻하게 웃음으로 굉장히 큰 웃음이고요. 풍자는 날카로움을 가진 웃음이죠. 그래서 뭔가 부정적인 것을 꼬집는 그런 웃음을 풍자라 그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판소리계 소설의 서술자는 모두를 다 알고 있죠. 모둠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재, 주제. 자, 주제. 남녀간의 지순한 사랑, 가장 표면적인 눈에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받침하는 춘향의 정절, 유교적 가치관이죠. 근데 이 춘향은 신분이 원래 일반 양반이 아닌 기생의 딸이었는데 양반이 결국은 되죠. 그래서 신분 갈등을 극복해서 결국은 인간이 해방된다는 큰 주제로 갈 수 있습니다. 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학도로 대표되는 탐관오리에 저항해서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탐관오리를 비판하고 저항한다. 이런 것들이 다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근원설화, 판소리계 소설은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근원설화에서 아까 설화가 고대의 서사갈래라 그랬잖아요. 그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 민담들 그런 것들이 자꾸 변해서 판소리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우리 하나의 판소리 속에 특정한 설화 하나가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이 설화 조금, 이 설화 조금, 이 설화 조금 이렇게 합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춘향전을 이루고 있는 근원설화에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연려설화, 그러니까 정절을 끝까지 지킨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암행의사, 굉장히 그때도 암행의사 방문수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암행의사가 탐관오리를 이렇게
혼내주는 걸 민중들은 바라죠. 그래서 암행어사설화가 많이 있었고요. 신원설화는 뭐냐면 한을 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억울한 사람이 한을 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관탈민녀라는 건 뭐냐면 관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민간의 여자를 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여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일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로 만들어졌고, 그 이야기도 춘향전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죠. 변학도가 내 수청을 들라. 이게 이제 관탈민녀죠. 됐나요? 예. 그 다음, 특징. 이런 말들 뭘로 나온다? 네, 1, 2, 3, 4, 5로 변형돼서 나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개인의 창작이 아닌 민중의 공동작으로 본다. 제가 기본적으로 설화 자체가 작가가 여러 명이라 그랬죠. 그 작가가 여러 명인 설화가 또 하나로 이렇게 합쳐졌으니까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층문학, 아까 말씀드렸죠. 쌓여간다는 거죠.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이 자주 나타난다. 자, 이거는 판소리의 조금 특징도 알 필요가 있는데요. 판소리의 창자가 현장에서 관객들과 이렇게 하다 보면 말해주는, 즉 창자는 서술자 역할을 하는데 소설로 보면 자기도 개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 나쁜 놈 변학도 보소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것이 소설로 기록되면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다?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언어, 인물, 성격, 내용 등에서 서민적인 것과 양반적인 것이 공존하는 이중성자. 이게 뭐냐면 판소리는 일반 민중들이 많이 즐겼습니다. 실제로는 양반들도 뒤에서 많이 봤다 그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주체는 분명히 민중이거든요. 근데 조선 후기에 민중들의 의식이 어땠느냐면 양반들을 미워도 하면서 양반처럼 자기도 신분이 상승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이중적이죠. 그래서 이것이 판소리의 언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민중에 살아있는 해학적이고 구어체적인 표현들도 드러나는데 양반들이 쓰는 한자 성어 같은 것들, 고사 같은 것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게 왜 그렇다? 상층 문화에 대한 바라는 거죠. 자기도 저렇게 되고 싶은. 그래서 그것들이 문학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창자들이 그걸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들으면서 나도 문자를 들었군. 이렇게 욕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민적인 언어와 양반적인 언어가 공존한다. 그런 이중성 또 다룰 겁니다.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춘향전의 표면적 이면적 주제, 이것도 주제 이중성으로 말할 수 있겠죠. 표면적 주제가 있고 이면적 주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표면적 주제는 춘향이가 변학도에 맞서고 이몽룡을 절개를 지키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교적인 정절의 가치관이죠. 그죠? 절개를 지키고 정절을 지킨다는 겁니다. 더 크게는 유교적 가치관입니다. 됐나요? 그 이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춘향은 기생의 딸인데 결국은 양반의 부인이 됩니다. 신분적인 그 갈등으로 사실은 결혼에 이몽룡의 아버지가 반대한 거잖아요. 그죠? 그 굴레를 춘향은 결국 이겨내죠. 그래서 자신 스스로 양반 4대 부가의 일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분적 제약을 벗어나서 인간 해방이라는 이야기까지 해볼 수 있고요. 또 이면 또 뭐가 있죠? 탐관오리, 그죠? 탐관오리에 대한 민중의 저항도 들어있습니다. 자, 어쨌든 일반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정절, 절개를 지킨 이야기인데 사실은 춘향의 욕망 측면에서 보면 이 기생의 신분을 벗어나겠다. 요거를 잘 실어 쓴 게 바로 서정지 추천사입니다. 그 시하고도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죠. 어쨌든 춘향전의 전통 개성 과정, 근원설화가 있었고요. 판소리가 되고요. 이 판소리가 다시 소설로 문자로 정착이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아는 춘향전이고요. 그 다음에 판소리 형태일 때는 춘향가라고 하죠. 노래 가짜를 붙여서. 그리고 이게 이제 가보경장 이후에 이해조라는 사람이 해서 이해조가 이제 서양 소설을 보면서 우리 것도 이렇게 소설처럼 써볼까 이렇게 해서 써본 게 신소설이죠. 이름은 옥중화, 옥에서 핀 꽃이다. 춘향을 뜻하죠. 그래서 근원설화는 연려설화, 아까 여러 가지 있었죠. 암행어사설화, 간탈민녀설화 등등이 합쳐져서 춘향가가 되고, 춘향가가 춘향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해조 신소설 옥중화가 되고, 이런 것들도 한번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0쪽에 오른쪽 그 라인에 등장인물의 성격과 역할. 자, 소설을 볼 때는 인물과 사건 중심을 보라고 했죠. 그래서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작품을 교과서에 전체 수록하지는 않았지만 인물들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아셔야 되는데, 자, 조심할 것. 지금 요약된 것은 작품 전체에 드러난 인물들의 성격입니다. 성격을 가리고 문제에 나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도 될 게 있고, 어떤 줄을 치놓은 부분을 봐서 또는 주어진 제시문 안에서 해석해낼 수 있는 것과 해석해낼 수 없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거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장의 문맥도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더 치명적인 것은 학교 선생님이 그 구분을 잘 못하시고 시험을 내놓으실 수 있어요. 문제 속에. 그러면 1, 2, 3, 4, 5 중에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것을 서술을 해놨는데 지금 이 선생님은 이걸 답으로 지금 생각할지 안 할지를,까지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어렵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자, 일단 우리는 작품 전체에 드러난 인물들의 특성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춘향, 정절형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입니다. 이몽룡이 참 재밌는 인물입니다. 처음에는 사랑만 쫓다가 그 다음에 유약하게 버리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훌륭한 사람 되죠. 그래서 변모합니다, 인물이. 그 다음 월매, 굉장히 이해타산적이죠. 이몽룡을 처음에 들었던 것도 뭔가 꿍꿍이가 있었죠. 그리고 말이 많고, 그런데 확실한 건 춘향에 대한 모성애가 강하죠. 이해타산적이라는 게 어떻다? 이몽룡이가 거짓골이 되돌았을 때 박대해버리죠. 향단, 충직하죠. 의리와 분별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서방님이 저래 보여도 그래도 춘향이를 생각해서 의리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거죠. 방자, 양반을 굉장히 풍자합니다. 이몽룡 뒤에서 이몽룡을 계속 조금 까죠.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작품에서 하는 역할은 이 작품을 재밌게 하죠. 그죠? 그리고 양반 비판적인 요소들도 이 방자가 많이 담당하죠. 변학도, 부패한 탐관오리의 전형입니다. 그죠? 조소의 대상이 됩니다. 문체상의 특징, 춘향전은 다음과 같은 판소리 사설의 문체를 지니고 있다. 자,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춘향전은 원래 뭐였다? 판소리가였죠. 춘향가였습니다. 그래서 3사조, 4사조의 운문체다. 그런데 거기에 긴 서술 하나의 사건처럼 산문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운문과 산문의 이중성, 문체적으로. 그리고 문어체와 구어체,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문어체라는 것은, 사자성어도 넣고, 그 다음에, 고사성어도 넣고,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을, 사설을 많이 넣습니다. 그런 건 문어체라고 할 수 있고요. 구어체는 입말이죠. 현실에서 민중들이 하는 말. 그래서 그 두 개가 다 들어있다. 자, 문어체, 국한, 혼용투의 문체로 한문이 자꾸 뛰어든다는 겁니다. 문장이 길고 호흡이 느려집니다. 결과적으로 장중하고 뭔가 무게감 있는 느낌 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구어체는 일상적인 말이고 문장이 짧고 호흡이 빨라서 발랄하고 생동감이 있습니다. 재밌다는 거죠. 운율감 많이 타죠. 자, 그 두 개가 다 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런 세부 진술들이 아까 말씀드린 국한 혼용할 때 한문이 들어오는 부분이 굉장히 상투적인 비유가 많고요. 관용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운율감을 형성할 때 반복, 대꾸, 열거 많습니다. 뭐가고 열거. 그 다음에 짧게 딱, 대꾸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상황이나 또는 슬픈 상황도 그걸 과장을 하죠. 과장을 해서 밑에 장면의 극대화가 연결됩니다. 이를테면 춘향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그러면 한 몇 초간 지나갈 상황을 엄청나게 과장을 해서 이렇게 극대화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은어유의, 말장난칩니다. 그죠? 해학적 분위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방언이나 비어, 소고 등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장면의 극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상황을 확대해서 합니다. 요건 뿌리가 뭐다? 현장에서 이렇게 가창을 할 때 14시간짜리를 하는 게 아니죠. 그 상황에 따라서 청중들이 재밌어 하는 거를 창자 입장에서는 더 해야 되죠. 그런 과정에서 특정한 장면들이 과장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춘향에 반영된 사상, 유교, 정절, 절개죠. 그 다음에 자유연애도 가능합니다. 왜? 신분을 초월해서 서로 사랑하죠. 그 다음에 결국 인간은 평등하고 결국 그런 사회, 인간을 평등하게 하지 못하게 억압하는 사회는 바뀌어야 된다. 탐관오리는 죽어야 된다. 사회개혁 사상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춘향전 개관이었습니다.